내 고소장이 캐비닛에 잠드는 과정과 깨우는 법. 고소장을 낸 지 석 달.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서 자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책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사관은 아침에 출근하면 킥스 시스템에서 자기 담당 사건 목록을 봅니다. 수십 수백 건이 있습니다. 그날 손댈 순서가 정해집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건, 위에서 챙겨서 묻는 사건, 민원이 걸린 사건, 그리고 고소인이 어제 전화한 사건. 여기에 못 낀 사건은 오늘도 목록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게 캐비닛입니다. 사건이 그냥 수납돼버리는 거죠. 누가 악의로 사건을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깨우니까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고소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목록 안에서는 그저 수십 수백 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온도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전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우느냐,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단계에서 이미 순번이 정해집니다. 감정은 가득한데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 증거 없이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는 고소장, 이런 고소장들은 읽어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보안 요구가 오거나 죄가 안 된다는 쪽으로 검토가 흘러갑니다. 고소장은 시간 순서대로 사실만 쓰고 날짜와 금액은 숫자로 특정하고 증거 목록을 붙이고 이 사실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정리해서 내십시오. 상대방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처럼 특정할 단서도 최대한 모아서. 죄명은 성립 근거가 있는 것을 병기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하나라도 걸리라는 식의 나열은 검토만 늘리고 고소장 전체의 신뢰를 깎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변호사와 정하십시오. 분량도 욕심내지 마십시오. 감정서술 10장보다 사실 정리 3장이 먼저 읽힙니다. 읽고 5분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고소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두 번째, 배당 이유입니다.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 안 오면 잠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경찰 수사 규칙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접수증의 사건 번호를 확인해두고 담당 수사관과 소속팀을 파악하고 진행 상황 통지를 요구하십시오. 감정적인 항의 전화가 아니라 사건 번호를 대고 확인하는 전화여야 됩니다.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면 더 좋습니다. 기록이 남는 요구는 무게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 목록을 기억하십시오. 고소인이 어제 전화한 사건은 그 목록의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고소인 조사입니다.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어렵게 잡힌 조사에서 고소인이 횡설수설하면 사건은 다시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메모와 증거 설명을 준비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잡힌 날짜는 웬만해선 미루지 마시고요. 한번 미뤄진 조사는 다음 순번이 한참 뒤로 갑니다. 네 번째, 그래도 조용할 때는 제도를 이용해서 깨웁니다. 제도 이름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수사심의 신청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언제든 낼 수 있고 담당 경찰서 민원실이나 시도경찰청에 서면으로 내도 되고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로도 접수됩니다. 접수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처리 결과도 통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답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사건을 눕혀두는 것보다 처리한 쪽이 편한 쪽으로 바뀝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묻고 답이 없으면 팀장,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민원으로 시작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일을 줄여주는 고소인이 이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칼럼에서는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송치 의견서를 대신 써달라고 한다면서 뭔가 비판하는 논조로 기사를 낸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수사관이 그런 일을 시키면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수사관의 일을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증거가 생기면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내고 변호인 의견서로 쟁점과 법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처리하기 쉬운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불송치가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다시 봅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보면 어디가 부족했다고 봤는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채워서 이의 신청서에 담으십시오. 검사도 고소사건은 3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한들은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챙기는 사람의 사건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 나아가 재정 신청까지 절차는 계속 있습니다. 포기한 사건만 영원히 잠드는 겁니다. 고소장은 읽자마자 그림이 그려지게 만들어서 내고 해당되면 사건 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 통지를 요구하고 고소인 조사는 준비해서 미루지 말고 받고 그래도 조용하면 수사심의 신청과 자료 정리로 깨우고 불송치가 나오면 이의 신청으로 검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소가 몇 달째 조용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깨워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김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